안녕하세요. 석수 카리스 석수입니다. 반가워요. 네네네. 자, 요번 시간부터 뭐를 해볼 거냐면 유전입니다. 유전. 네. 많은 아이들이 괜히 무서워하는 그 유전. 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라면? 석수와 함께라면. 되겠죠? 네. 자, 모든 단원의 처음은 일단 용어부터 정리하고 하시는 겁니다. 일단 뭐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뭐 이것도 저것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쓰게 될 염색체니 DNA니 유전자니 이런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얼추 뭐 이것저것 알긴 압니다. 알긴 아는데 좀 더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개념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염색체는 이게 생물에서 이름이 뭐 그렇게 거창하진 않아요. 염색체라고 하는 게 예전에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이제 세포를 보면서 염색을 하는데 보려고 이제 염색을 했는데 염색이 굉장히 잘 되는 물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염색이 되게 잘 되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붙입니까? 염색이 잘 되는 물체. 염색체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염색체 안에 이게 뭐지? 라고 봤더니 이제 그 안에 염색체라고 하는 게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일단 이름은 쉽게 가는 겁니다. 염색체 잘 돼요. 자, 염색체를 이렇게 생겼죠.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걸 풀어서 쭉 봤더니 뭐냐? DNA입니다. 염색체는 DNA예요. DNA가 뭉치면 염색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단백질이라는 건 뭐냐면 DNA는 여기 DNA를 먼저 볼게요. DNA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요거를 자세히 보면 조그맣지만 여기 당, 인산, 염기 요 세트 지금 보시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당, 인산, 빨간색으로 할게요. 당, 인산, 염기 네, 요 세트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세트를 DNA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 라고 해서 뭐라 부른다? 뉴클레오타이드라 부릅니다. RNA도 마찬가지로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때 이 염기가 인산이 여기 O- 보이시죠? 즉 DNA는 요 인산이 요 바깥에가 요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DNA 전체가 어떤 전기를 띈다? 네, 음전하를 띱니다. 음전하를 띄어요. 자, 그러면 DNA가 음전하를 띄어. 뭐 때문에? 인산 때문에. DNA를 구성하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중에 인산 때문에 음전하를 띱니다. 근데 DNA가 염색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뭉쳐서 꼬여야 돼요.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뭉쳐야 돼. 근데 마이너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는 밀어내는 힘 때문에 뭉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전하를 상쇄시켜줄 수 있는, 음전하를 없앨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고 그게 뭐다?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히스톤 단백질은 무슨 전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플러스. 그죠? 플러스 전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DNA와 플러스 전기를 띠는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뭉치면 전하가 상쇄되고요. 염색체라고 하는 건 결국 요 무리 요게 반복되는 거예요. 요게. 그죠? 요거. 그러면 여기에도 이름을 붙여야죠. 그걸 뭐라 부른다? 뉴클레오솜이라 부릅니다. 뉴클레오솜은 DNA와 단백질을 얘기하고요. 뉴클레오솜이 모이면 뭐가 된다? 염색체가 된다. 뉴클레오솜 안에 있는 DNA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용어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전자라고 하는 게 뭐냐? 유전자라고 하는 건 우리 DNA가 이렇게 쭉 있죠. DNA는 디옥시리보핵산, 그죠?
디옥시리보핵산이라고 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에요. 물론 크기가 작아서 맨눈은 안 보이고 현미경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입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DNA 중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부분에 어떤 정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혈액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의 부분이 있더라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요 부위를 지칭하고 싶어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 부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야, 그 있잖아. DNA 중에서 혈액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 거기를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어.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 정확하게 요 지점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으면 좋겠죠. 그게 뭡니까?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DNA 중에서 정보가 있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혈액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니까 혈액형 유전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그리고 여기쯤에 또 예를 들어서 머리 모양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머리 모양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DNA 안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유전자라고 하는 건 DNA 중에서 정보가 있는 부분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전자와 유전자 사이에 뭐 하는지 모르는 DNA 염기 서열이 쭉 존재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냥 DNA라고 불러요. 유전자라고 안 하고. 왜냐면 정보가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되겠죠? 자, 그 다음 지놈, 유전체. 요거는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요걸 얘기합니다. 지놈. 그러니까 세포가 있으면, 사람 같으면 진핵생물이니까 세포가 있으면 요 핵 내에 있는 염색체 46개에 대한 유전자 정보 전체에다가 지놈이라고 하면 이런 것도 포함돼요. 우리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DNA가 들어있거든요. 핵과 다른 DNA.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개체가 가지고 있는 DNA 전체, 유전 정보 전부, 요걸 지놈이라 부릅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염색체라는 거를 공부를 할 때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DNA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DNA 안에 이런 정보가 들어있고요. 이게 좀 모이면 요와 같은 실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걸 염색이 잘 되는 실이라 그래서 염색사라고 부릅니다. 염색사가 모이면 염색체가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염색사가 있습니다. 염색사. 이게 이제 염색사. 자, 보이시죠? 자, 이 염색사. 이 실이 모이면 이게 염색체가 됩니다. 이게 염색체야. 요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뭘로 해놨냐면 어디였죠? 여기. 자, 여기 요 부분에 색깔을 제가 칠해놓은 건 요 부위에 정보가 있는 유전자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 유전자예요. 염색사에 이렇게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염색체가 되면요. 자, 그 전에 일단 요 유전자는 정보가 있어요. 정보가 있다는 건 의미를 가지려면 이 정보를 가지고 뭔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게 이렇게 풀려 있어야 이거를 인식하는 요와 같은 효소가 달라붙어서 여기를 찍 읽으면서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염색사가 뭉쳐가지고 염색체가 되잖아요. 이렇게 염색체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염색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염색체를 만들어내는 석수입니다. 자, 이렇게 염색체가 되면요. 이렇게 염색체가 되면 유전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달라붙어가지고 유전자의 정보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염색체 상태로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는 유전자, 즉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의 그 어떠한 의미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염색체는요, 요거는 왜 필요한 거냐면 요거 염색체로 바뀌면 유전자의 유전 정보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정보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뭉치면 아무것도 유전자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효소에 노출이 안 돼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렇게 염색체로 바뀌면 정보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포 입장에서는 유전자가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걸 만드냐? 나누기 편하려고 이런 거 만드는 겁니다. 그죠? DNA를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풀어가지고 이거를 복제한 다음에 그걸 똑같이 나눠 갖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실 같은 상태에서 복제한 다음에 요런 걸로 두 덩이 있으면 한 덩이씩 나눠 가지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분열 시 이동이 용이하고 유전자를 균등하게 분배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유전자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유전자의 손상 및 상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유전 정보를 읽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나눠지고 다시 풀어줘야 됩니다. 되겠죠? 자, 염색체, 염색사 대략적인 감이 오시죠?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이제 중학교 때도 가끔은 아니죠. 중학교 때 들어본 말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쉬운 거부터 할게요. 상염색체, 성염색체. 이게 뭐냐면 남자, 여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 상염색체. 네.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다르게 가지고 있는 거 성염색체. 이거 뭐 있을까요? 네. 여자는 XX 가지고 있고요. 남자는 XY 가지고 있죠. 이렇게 남자, 여자의 차이를 나타내는, 남자, 여자가 다르게 갖고 있는 거 성염색체, 남자, 여자가 똑같이 갖고 있는 거 상염색체,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 상동염색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동염색체. 이게 보시면 서로 상자에 같을 동자예요. 사람의 염색체가 몇 개가 있냐면은 46개가 있습니다. 사람은 46개가 있는데 이 현미경으로 잘 들여다보면은 46개가 어떻게 생겼냐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게 2개씩 있어요. 이렇게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게 2개씩 있어요. 이렇게. 근데 봤더니 하나는 아빠가 준 거, 하나는 엄마가 준 거예요. 아빠가 하나 주고 엄마가 하나 줬는데 요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요. 네. 요런 게 몇 개 있다? 23쌍 있는 겁니다. 되겠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여자는 44개 더하기 XX, 남자는 44개 더하기 XY,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걸 이렇게 엄마가 하나 주고 아빠가 하나 줍니다. 요걸 상동염색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근데 상동염색체를 자세히 봤더니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상동염색체의 동일한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 요게 상동입니다. 지금 제가 얘네 둘이 상동염색체라고 그려놓은 겁니다. 네, 글씨가 안 좋네요. 상동염색체의 똑같은 위치에는 언제나 같은 종류의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가 있더라. 이걸 뭐라고 하자? 대립유전자라고 하자. 자, 대립유전자는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겁니다. 상동의 같은 위치, 대립유전자. 같은 종류의 정보라는 게 뭐냐? 볼게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제일 편하니까 머리 모양에 대한 정보가 있다. 머리 모양. 아빠가 준 요 첫 번째 칸. 자, 요 첫 번째 칸. 여기에 뭐가 있다? 머리 모양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 모양과 크기가 똑같죠? 엄마가 준 이 첫 번째 칸에도 뭐가 있다? 머리 모양에 대한 정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반드시 뭐가 있다? 여기도 머리 모양에 대한 정보가 있다. 이 말이야. 다만 그 세부 디테일한 정보의 내용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아빠 엄마는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DNA 정보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아빠가 곱슬머리에 대한 정보를 줬다. 근데 엄마는 직모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정보의 종류는 똑같아. 정보의 종류는. 대립유전자는 정보의 종류가 똑같아요. 근데 정보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죠.
둘 다 곱슬머리면 곱슬머리에 대한 정보를 줄 수는 있는데 다르게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보가. 다만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는 같은 종류의 정보를 담고 있는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다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서로 정보가 달라요. 하나는 곱슬머리, 하나는 직모. 이렇게 정보가 서로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 제가 딱 그렇거든요. 곱슬머리, 아버지가 곱슬머리라서 곱슬머리 정보 하나 받고 엄마는 직모라서 직모에 대한 정보를 받았어요. 제 머리 지금 어떤가요? 네, 물론 파마머리입니다. 네, 파마 조금 했어요. 그래서 뭐 별 의미는 없는데 근데 제가 곱슬이거든요. 곱슬이에요. 그럼 뭐야? 곱슬머리와 직모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여기 막 반 잘라가지고 이쪽은 곱슬, 이쪽은 직모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보입니다. 그걸 보이는 걸 뭐라고 하자? 우성이라고 하자. 이거죠. 그쵸? 요건 뒷부분에서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곱슬이 직모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네. 됐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밑에 파란색 여기 대립 유전자 요쪽이 혈액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쪽도 반드시 혈액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립 유전자의 특징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염색 분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요렇게 그리는 거 있죠? 얘네 둘 이게 염색 분체야. 이게 뭐냐면 요게 요 지금 제가 색칠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요걸 색칠해 놓은 걸 그대로 복사한 게 분체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매 염색 분체예요. 네, 맨 처음에 이름 붙인 사람이 아는 자매가 똑같이 생겼었나 봐요. 네, 그래서 자매 염색 분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요쪽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한 거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100% 동일합니다. 근데 상동 염색체는 어떻다?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거기 때문에 유전 정보의 종류는 똑같은데 대립 유전자의 요 똑같은 위치에는 대립 유전자가 있어서 유전 정보의 종류는 똑같은데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은 DNA가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이 뒤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요런 거하고 요런 게 있을 때 우리 염색체 수 이것도 한 개, 이것도 한 개입니다. 수를 셀 때 DNA량 자 DNA는 우리가 양을 잴 때 보통 뭐 무게를 재거나 부피를 재거나 하는데 DNA 같은 경우는 워낙 가볍고 워낙 작기 때문에 이거를 뭐 실측값을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량으로 얘기합니다. 자 DNA량은 이걸 1이라고 놓으면요 얘는 2가 됩니다. 보시면 요 염색체가 이거 다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이거 염색체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염색사로. 이 염색사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 풀면 아주 작은 실. 그 실이 뭐예요? DNA. 그러니까 이 염색체는 DNA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DNA 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랑 DNA 덩어리가 하나, 두 개 있는 거랑 이거랑 이거는 DNA량이 다르죠. 다만 염색체 수를 셀 때는 하나로 셉니다. 여기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여기 동원체가 있는데 동원체 하나에 붙어 있으면 하나로 셉니다. 네. 만약에 제가 요런 걸 만들었다. 요런 염색체를 만들었다. 이 몇 개냐? 한 개로 합니다. 동원체 요 가운데 같이 붙어 있는 거 요거 하나에 붙어 있는 거 요거 하나로 봅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요게 여러분을 조금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걸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는 뭐 사실 제가 그냥 예를 든 거니까 생각 안 해도 되고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죠? 염색체 수와 DNA량 요 관계 그리고 얘네 둘은 상동 얘네 둘은 염색 분체 요건 DNA가 다르고 요건 DNA가 100% 똑같고 됐죠? 다음 볼게요. 자, 요 그림 보시면 요게 사람의 염색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양과 크게 똑같죠? 네. 요거 두 개를 뭐라 부른다고요? 요거 두 개, 요렇게 두 개.
상동이요, 상동. 요 왼쪽 거 아빠가 줬으면 오른쪽 건 엄마가 준 겁니다. 모양 크기 똑같고, 그죠? 그리고 여기 22번까지, 여기까지는 남자 여자 똑같이 갖고 있어서 상염색체, 요거는 성염색체. 여기 보시면 숫자 붙어 있죠? 이 숫자 무슨 기준으로 붙였을까요? 쫙 잘 관찰해 보시면 알겠지만 키순입니다. 키순. 별 의미가 없어요. 뭐 엄청 숭고한 의미를 담지 않습니다. 그냥 염색체가 큰 거부터 1번 준 거예요. 키 큰 놈 앞으로 나와! 네, 1번.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작아지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형이라고 하는 개념과 핵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핵형과 핵상. 핵상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핵상은 쉽게 얘기하면 N이냐, EN이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상동 염색체가 몇 개 있느냐 이거예요. 상동 염색체가 몇 개 있느냐. 우리는 상동 염색체가 2개씩 있잖아요. 똑같은 게 2개씩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EN이 됩니다. EN. 요게 핵상이야. N이냐, EN이냐. 자, 우리 요거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 그 중학교 때 막 EN은 4, 뭐 N은 뭐 2, 뭐 이런 거 배우죠? 배우죠? 안 배웠으면 지금 배우면 됩니다. 쪼지 말고. 자, 여기 보시면 요런 것 중에 이 뒤에 숫자, 요거는 염색체의 수입니다. 염색체의 수. 그러면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4개. 요거는 4개. 자,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는 6개. 6개. 요것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 요거는 3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N이냐, EN이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해줘야 돼. N이냐, EN이냐 요거. 자, 요거는 보시면 요거 보면 상동 염색체의 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게 옆에 있죠. 제가 요 나란히 그리는 건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 요거와 똑같은 게 옆에 있죠? 상동 염색체가 있죠?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게 몇 개 있어요? 2개. 그래서 이건 EN. 요거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게 있죠? 요렇게 상동 염색체가 몇 개 있어요? 2개. 이거는 EN. 3N은요. 만약에 3N이라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게 3개 있기 때문에 3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건 뭘까요? 얘는 모양과 크기 똑같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1n. 하나밖에 없으니까 1n. 그래서 일자 생략하고 n. n은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핵상이 똑같다는 게 뭐냐? n이냐, 2n이냐, 3n이냐 이게 같으면 핵상이 같은 겁니다. 즉 요것과 이 둘은 핵상이 동일합니다. 뭘로? 2n으로. 그리고 이 둘은 핵상이 다릅니다. 하나는 2n이고 하나는 n이니까. 자, 핵형이라고 하는 건 이거랑 달라요. 핵형은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 이거 다 똑같아야지 핵형이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랑 만약에 여성분이시라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 여성분이시라면 저랑 여성분의 핵형이 같냐? 핵형이 같냐? 다릅니다. 왜냐면 저는 XY를 가지고 있고 여성분은 XX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가 다르죠. 조금이라도 다르면 핵형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요 부위가 잘려나갔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변했다? 이거 하나만 달라져도 핵형은 다른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랑 미국에 있는 남성이랑 핵형이 똑같을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랑 미국에 있는 남자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 원주민 남자 핵형 세포 떼가지고 염색해 봤어요. 염색해서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 달라? 똑같습니다. 구분 못해요.
완전히 똑같아. 만약에 그게 다르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같은 종, 사람이라고 하는 같은 종은 남자들끼리 혹은 여자들끼리는 핵형이 100% 동일합니다. 지금 저랑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 만약에 고등학생이라면 고등학생 여성분하고 요 상염색체 요거는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똑같아요. 애기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똑같아. 왜냐면 같은 종은 그런 겁니다. 그죠? 네. 알랑말랑합니까? 잘 모르겠으면 돌려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요거 염색체 읽는 거 여러분이 잘 모르는 학생들도 좀 있어서 요거 연습 좀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이거라고 하니까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할게요. 자, 1번 염색체를 읽어라 라고 하면 몇 개? 자, 보자. 1, 2, 3. 몇 개? 1, 2, 3. 3죠, 3. 3. N, E, N. 여러분이 이런 게 어렵잖아요? N, E, N.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일단 가려요. 딱 가려. 그리고 요거랑 똑같은 게 있는지만 찾아요. 요거랑 똑같은 게. 네, 다 가리고 요거랑 똑같은 게 없죠. 하나밖에. 그러면 이건 뭐가 됩니까? N이 됩니다. 그래서 N은 3.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요거 지금 보시면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4개죠. 4개. 4개. 그러면 일단 자, 이거랑 똑같은 거 요 똑같은 거 남기고 나머지는 생각 안 하고 지워 주는 겁니다. 지워 보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지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게 몇 개 있어요? 2개. 그러면 앞에 핵상은 뭡니까? EN. 되겠죠? 쉽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누굽니까? 석스예요. 예. 너무 쉬워요. 자, 이거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2, 3, 4, 5, 6. 6. 자, 요거는 2n일까요? 3n일까요? 자, 여기서 똑같은 것만 놔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우라고요. 일단 지우세요. 안 보이게. 네, 이렇게 지워줍니다. 자, 그러면 모양과 크게 똑같은 게 몇 개 있어요? 2개. 그러면 2n이 되는 겁니다. 쉽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하나, 둘. 그 다음에 n, 2n. 요거랑 똑같은 게 없죠? 이거 하나밖에. 그럼 뭐가 됩니까? n. 자, 그러면 이 중에 핵상이 같은 걸 골라라 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얘네 1번, 4번 핵상이 똑같고 2번, 3번 핵상이 똑같은 겁니다. 핵형이 똑같은 게 있냐? 없어요. 없어. 네.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DNA 량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DNA 량을 이걸 1이라고 하면 이건 얼마가 될까요? 요거. 우리 그 DNA 량이 어차피 상대량이라서 요게 크기가 염색체 크기가 작거나 크거나 이걸 다 그냥 1이라고 봅니다. 염색 분체 하나면 자, 우리 요게 무슨 관계? 염색 분체 관계. 염색 분체로 세면 염색 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는 겁니다. 염색 분체 8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는 거야. 염색체는 4개지만 됐죠? 염색 분체 하나당 염색 분체 하나가 다 DNA인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걸 1이라고 놓는다. 이 말은 염색 분체 3개를 1개라고 놓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염색 분체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개가 1이면 6개면 DNA 얼마? 2가 되는 겁니다. 즉 1번과 3번은 DNA량이 2배 차이입니다. 되겠죠? 1번과 4번은 그죠? 요거 3개가 하나면 요거 2개면 야, 이게 네. 4번이 1번보다 적죠. 네.
4번은 1번의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DNA량이. 약간 떨어지게 해갖고 어렵네요. 자, 2번, 4번 한번 가볼까요? 이걸 DNA량을 1이라고 놓으면, 그죠? 분체 2개를 가지고 1이라고 놓으면 이거는 1, 2, 3, 4가 되는 겁니다. DNA 상대량이 4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DNA 량을 잴 때는 염색 분체 요거 생각하면 돼. 요게 다 하나하나가 DNA 덩어리입니다. 됐죠? 근데 염색체 수를 셀 때는 요것도 하나, 요것도 하나. 요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N이냐 EN이냐 이거는 상동만 보시면 됩니다. 자, 최종 점검. 요거 두 개 무슨 관계요? 상동 염색체 관계요. 요거 두 개 무슨 관계요? 염색 분체 관계요. 상동 염색체는 아빠가 주고 엄마가 준 겁니다. 네. DNA 정보가 100% 동일하지 않아요. 자, 염색 분체는 하나의 DNA를 복사한 겁니다. 복사했으니까 DNA 정보가 100% 동일합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잘 넣으시고, 네, 잘 정리해서 기억하셔야 이 다음에 할 것들을 편하고 능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